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미네소타 덜루스의 건축자재 회사 CEO를 지낸 엘리자베스 앤더슨입니다. 30년간 건축자재 업계에서 일하며 스틸레이디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날만큼은 제가 쌓아온 모든 원칙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덜루스는 수피리어 호수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혹한 지역입니다. 10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시련이자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영하 15도에서 2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 때로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씨를 견뎌내며 우리는 강인한 생존력을 키워왔죠. 남편 로버트는 시의회 의원으로 20년을 일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은 강한 도시를 만든다가 그의 신조였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스틸레이디로 불릴 때마다 로버트는 당신은 집에서는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며 웃곤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우리 부부의 자랑은 딸 사라입니다. MIT 건축공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똑똑한 아이였죠. 어릴 때부터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사라는 저희 회사 자재들을 가지고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 이 벽돌로 따뜻한 집을 지을 거예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우리 가족은 덜루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지어진 이 집은 전형적인 미국식 주택이었죠.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강제 공기 난방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겨울철 한 달 난방비만 $300가 넘을 때도 있었죠.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수피리어 호수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집 안 곳곳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로버트는 평소 즐기던 아침 산책도 포기해야 했죠. 관절이 좋지 않은 그에게 이번 겨울은 유난히 힘겨웠습니다.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는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북유럽에서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야말로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매년 겨울마다 치솟는 난방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의회 의원인 로버트에게도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문제는 큰 숙제였습니다. 특히 노인 가구의 상황이 심각했죠. 난방비를 아끼려다 저체온증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한국의 건축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이의 호기심 정도로 여겼죠. MIT에서 공부하면서 접한 새로운 건축 문화에 대한 관심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과 지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이어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MIT 건축공학과에서 공부하던 사라가 처음 한국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사라는 태블릿으로 한국 전통 가옥의 구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발전해온 기술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건축자재 업계에서 30년을 보낸 제가 모르는 기술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라, 우리는 이미 최고의 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강제 공기 난방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표준이잖니. 하지만 사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새로운 발견의 시간이 되었죠. 엄마, 온돌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서 열을 전달해요. 우리처럼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복사열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버트는 사라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추운 지역에 더 적합할 수도 있겠구나. 강제 공기 난방은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열이 금방 빠져나가는 게 문제였으니까. 사라는 점점 더 깊이 연구에 빠져들었습니다. MIT 도서관에서 한국 건축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보고 온라인으로 한국 건축학회의 자료들을 공부했죠.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난방을 생활 문화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찜질방이라고 있는데 온돌 바닥에서 휴식도 취하고 건강도 챙기는 공간이래요. 어느 날은 한국의 현대식 온돌 시스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들고 왔습니다. 보세요.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에너지 효율이 20에서 40%나 높아요. 게다가 열이 오래 유지되어서 한 번 데우면 몇 시간씩 따뜻함이 지속된대요. 사라의 열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MIT의 아시아 건축연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한국의 건축학과 교수들과 화상회의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으로 인턴십을 가고 싶어요. 서울의 큰 건설 회사에서 기회가 왔거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라,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니? 미국의 큰 건설 회사들도 많잖아. 하지만 사라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전 이미 결심했어요. 이건 우리 지역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예요. 장담해요. 로버트는 평소와 달리 사라의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떻겠소? MIT에서도 인정받은 기술이라면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거요. 그렇게 사라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상치 못한 공사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처음 한 달 동안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사라가 잘 지내고 있는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됐죠. 하지만 곧 그런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상 통화를 통해 만나는 사라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 넘쳤습니다. 한국의 건축 현장에서 배우는 새로운 기술들, 현대화된 온돌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얼마 후 사라는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지 건설회사의 유능한 건축가를 만났다는 거였죠. 그의 이름은 이진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름이 제 삶에,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라가 한국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죠. 엄마, 오늘은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주거단지를 견학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화상 통화 속 사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한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방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재활병원에서 온돌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은 노인 환자들이 온돌 바닥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해요. 아빠 생각이 났죠. 로버트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겨울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 매일 아침 전기장판을 켜야 했던 일이 떠올랐나 봅니다. 어느 날은 한국의 에너지 효율 인증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이 아파트는 기존 난방 방식보다 전기료가 40%나 절약됐대요. 게다가 실내 공기도 훨씬 쾌적하다고 해요. 강제 공기 난방처럼 먼지가 날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사라가 이진우라는 건축가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났어요. 전통 온돌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신 분이에요. 사라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이진우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실력자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을 현대화하는 것이 그의 전문 분야였죠. 이진우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래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인체의 가장 이상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라는 이진우의 말을 전하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의 대화 속에는 이진우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엄마, 이진우 박사님이 덜루스의 겨울 날씨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 지역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래요. 어느 날 저녁 사라가 특별한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사실 이진우 박사님과 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딸이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진우 박사님이 덜루스 프로젝트를 직접 맡고 싶다고 하세요.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오실 수 있대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평소답지 않게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한마디를 했죠.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로버트의 말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우리 지역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진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지금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기치 못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진우가 처음 우리 집을 방문한 날은 덜루스의 추운 겨울이 한창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죠. 실내외 온도차가 30도 이상 나는군요. 열 손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진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양손으로 선물을 내밀었죠. 한국의 전통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지나친 격식과 분석적인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기며 이진우는 전문가의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의 에어컨 통풍구와 벽면의 단열재를 꼼꼼히 살피더니 스마트폰으로 실내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죠. 현재 난방 시스템으로는 열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진우의 말에 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 집의 난방 시스템은 이 지역에서는 최고급입니다. 제가 30년간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했으니 잘 알죠. 하지만 이진우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제 공기 난방은 따뜻한 공기를 위로 보내기 때문에 천장 쪽은 덥고 바닥은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하 온도차는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로버트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릎이 더 아팠던 거였나? 저는 남편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식사 시간, 이진우는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태블릿으로 3D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며 바닥 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열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지 보여줬죠. 이 기술을 장모님 회사의 건축 자재와 결합하면 혁신적인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제안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이미 바닥 난방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자부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의 계획은 이상적으로 들립니다만 제가 말을 꺼내자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진우가 이미 비슷한 프로젝트로 캐나다에서 성공을 거뒀어요. 토론토의 노인복지관 난방 시스템을 전면 교체했다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이진우가 돌아간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라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 아빠, 저는 이진우와 미래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도시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눈보라 속에서 이진우의 프레젠테이션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우리 도시가 변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이진우는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져왔고 저는 끊임없이 기술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데이터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진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한국에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연구해온 난방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가 먼저 동의했습니다.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이 추위에 잠시 피신도 할 겸. 그의 말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넘게 신념처럼 여겨온 제 건축 철학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하의 날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서울도 추운 도시였군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이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죠. 네, 하지만 실내는 전혀 다르다는 걸 곧 체험하실 겁니다. 첫 방문지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따스함에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의 복사열입니다. 이진우가 바닥을 가리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열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열이 인체에 가장 이상적이에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난방비는 우리 집의 40% 수준입니다. 실제 고지서를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실내 온도는 우리 집보다 훨씬 따뜻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진우의 말처럼 이곳은 특별했습니다. 노인들이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놀라운 변화는 로버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무릎 통증이 훨씬 덜해요. 도착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진우의 설명이 실감났습니다. 연구소 방문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수석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온도, 습도, 기압의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는 환경 시스템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 한옥 체험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수백 년을 이어온 겁니다. 영하의 바깥 날씨가 무색하게, 한옥 내부는 봄날처럼 포근했습니다. 현대 기술로 재해석된 전통의 지혜를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날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장모님, 덜루스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집부터 시작해서 점차 지역 사회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간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좋아요, 이진우 씨.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제 대답에 이진우와 사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로버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덜루스를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드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덜루스에서는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귀국 직후 덜루스는 기록적인 한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청 앞 전광판의 온도계는 영하 3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이라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시의회 의원인 로버트는 긴급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3곳의 난방 시스템이 고장났어요.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진우가 즉시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강제 공기 난방기가 혹한을 이기지 못하고 연이어 고장나고 있었죠. 24시간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시장이 로버트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이진우가 제안을 했죠. 임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긴급 상황용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로버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봐야 해요. 이진우는 즉시 한국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24시간 뒤 특별기로 실려온 임시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군용으로 개발된 긴급 난방 시스템입니다. 2시간 안에 설치가 가능하죠. 설치가 완료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웠던 요양원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6시간 만에 실내 온도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요양원 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따뜻한 바닥에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됐어요. 현장을 지켜보던 시의원들과 언론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이 덜루스를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지역 신문을 장식했죠. 성공적인 긴급 조치 이후 시청에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시 전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제안에 모든 의원이 동의했습니다. 이진우는 더욱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덜루스를 미국 최초의 온돌시티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3년 안에 난방비 절감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첫 시범 사업은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이진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의 집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쇼룸이 될 거예요. 드디어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제 허락에 이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덜루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되는 거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눈보라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진우는 한국의 기술진과 매일 화상회의를 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조율했습니다. 장모님, 이 자재는 어떠신가요? 이진우가 제게 특수 제작된 바닥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과 장모님 회사의 자재를 결합해서 만든 겁니다. 열전도율은 높이고 열손실은 최소화했죠. 처음으로 제 전문 분야에서 이진우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그의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니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바닥 온도를 28도로 유지하면서도 전기 사용량은 기존 난방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진우가 자랑스럽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습도 조절도 가능해서 실내 공기도 쾌적하죠. 공사가 끝나고 처음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웠던 거실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로버트는 맨발로 거실을 걸어다니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여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로버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봄날 햇살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전 달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게다가 실내 온도는 훨씬 더 따뜻했죠. 이웃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엘리자베스, 도대체 무슨 비결이에요? 이웃집 마사가 물었습니다. 당신네 집만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집은 금세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이웃들이 찾아와 온돌 시스템을 체험했죠.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복지 시스템이네요. 복지위원장이 감탄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어요. 이진우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이제 제가 꿈꾸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덜루스를 미국 최초의 온돌시티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제가 이진우를 선택했는지.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처음에 그토록 반대했던 제 고집이 부끄러웠죠.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온 가족이 따뜻한 거실 바닥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온돌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된 거죠. 로버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덜루스 컨벤션 센터의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미래의 난방 시스템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거죠. 제 옆에는 이진우와 사라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우리 집을 시작으로 온돌 난방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5곳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어서 병원과 학교로 확대되었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난방비 40% 절감, 실내 공기질 30% 개선, 환자 만족도 95%. 미네소타의 기적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CNN, MBC 같은 전국 방송들이 덜루스의 변화를 특집으로 다뤘죠. 특히 환경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성에 주목했습니다. 시청 옆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서 K-히팅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이진우의 아이디어였죠.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미국인들이 이런 문화를 받아들일까? 하지만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센터는 매일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겁니다. 이진우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전파가 아닌 문화의 융합이죠. 시카고, 디트로이트, 보스턴에서 도시 계획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덜루스의 성공 사례를 자신들의 도시에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죠. 로버트는 바빠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거든요. 연방정부도 주목했습니다. 에너지부에서 덜루스를 그린시티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한미 기술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기 시작했죠. 엄마 행복하죠? 어느 날 사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변화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성과가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한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왔습니다. 미국을 따뜻하게 만든 한국의 온기라는 제목이었죠. 인터뷰 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덜루스는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로 불립니다. 온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화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우리의 마음이 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든 거죠.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지만 이제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도전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고 그 따뜻한 물결은 지금도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보, 로버트가 제 어깨를 감쌉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따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바다입니다.